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토익 보신 모든 토익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Listening Comprehension 중국과 실전을 담당하고 있는 홍정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시험이 어떠셨었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또 쉬웠다, 어떤 분들은 되게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요. 해커스 학원의 게시판에, 자유 게시판에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저희 총평하기 전에요. 저희 해커스 학원 사이트를 가시면 여러 가지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든지 준비하실 수 있게끔 무궁무진하게 저희가 준비가 돼 있을 뿐더러 거기다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게시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료들 또는 내용들, 의견들을 저희가 사이트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시 총평을 한번 돌아가 보죠. 자, 5월 29일 총평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저는 파트 1하고 파트 3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려우셨다고요? 저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파트 1부터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평가하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파트 1을 중상이라고 해두었지만 상에 가까운 중상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제일 첫 번째 파트 1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 좀 쉽게 들어가시면 훨씬 전체적인 시험을 잘 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오늘 느낌은 좀 시작부터 원래 학원을 다니셨거나 저희 해커스 학원에서 인강을 듣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단어, 익숙하지 않았던 동사 표현들이 꽤 많이 등장해서 파트 1에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대신 파트 2하고 파트 3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른 테스트와 비교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좀 무던한 느낌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제 담당은 파트 3이기 때문에 파트 3만 좀 더 알려드리면 중정도로 이제 평가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LC 같은 경우는요, 물론 LC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는데 LC는 특히나 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믹스가 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딱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다고 느껴지시면 아무래도 마지막 결과에서는 조금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되게 후회할 거다 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점수가 나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토익을 준비하시고 계속 학원도 인강도 잘 준비하시는 이런 소스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파트 1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난이도는 중상 정도라고 상에 가까운 중상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한 문제는 2문제였고요. 사람이 2인 이상 등장했던 이 문제는 두 개였습니다. 사람이 아예 없고요. 사물과 이 풍경만 나오는 아이들도 2개가 등장해서 아주 골고루 등장했습니다. 6문제 오늘 등장했어요. 자, 그럼 조근조근 오늘 한번 따져볼 텐데요. 어디다가 포커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더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첫 번째 어떤 걸 신경 쓸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파트 1 집중 포인트 3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어 어떠셨어요? 네, 맞아요. 다른 달에 비했을 때 모르는 단어들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동의. 두 번째는요. 답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완전히 안 되는 아이를 제거해서 속어법으로 풀어야지 답이 좀 보이지 그냥 A, B, C, D 다 듣고 답 뭐 이런 느낌이 조금 적었어요. 맞으셨어요? 동의하시죠? 세 번째는요. 사물의 명칭과 상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아이들이 원래 2개가 아니라 하나 정도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2개가 나와서 사물의 상태와 상태 그리고 명칭 이런 것도 중요했고요. 사람이 나오는데도 불구한데 사물의 상태와 명칭이 꽤 중요했기 때문에 세 번째 그리고 1번 굉장히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준비해봤습니다. 1번 단어에 익숙해지기 첫 번째 그림은요. 여자분이 이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뭐라고 하지? 이 아이템 뭐라고 해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죠. 물을 우선 주고 있죠. 네, 물을 주고 있고 여자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연결할 때 단어만 아시면 좀 편하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She's using a water can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물론 여기에 대한 동작이 여자분이 사용하고 있는 게 베이스긴 하지만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lift이라는 동사도 우리가 조금 더 캐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She's using a water can, she's lifting a water ca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고 단어 체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가시죠. 자, 이번 그림은요. 여자분이 refrigerator, 이 냉장고를 열어놓은 상황에 뭔가를 체크하고 있는 그림이 보여줍니다. 물론 여자분 입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때 여자분의 손, 여자분의 동작 이런 것들 베이스로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상태적으로 refrigerator가 오픈되어 있는 케이스를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she's keeping a freeze open 이렇게 해서 냉장고가 열려져 있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holding이란 단어가 토익 많이 푸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쥐고 있거나 들고 있다라고 동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연결하고 있는 동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refrigerator가 올려져 오픈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자분의 동작과 상태적인 믹스가 되어 있는 그림, 그 다음에 문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 단어에 익숙해지기에 대한 세 번째에 대한 내용에서 남자분이 동작을 취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남자분이 동작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뭐 하고 계시지? 맞아요. 툴을 사용을 하시거나 지금 현재 여러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남자분이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는 거 맞나요? 이게 뭔가 동작을 취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거면 클라이밍 해도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현재 느끼시겠지만 남자분은 올라가 있고 이 툴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다면 올라가 있는 상태이지 동작으로 클라이밍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등장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상태적인 부분의 letter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Letters are leaning. 여러분 뒤에 against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요. 이 항력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 밀어내는 느낌으로 쓰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leaning against는 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The roof. 자, 지붕에 사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leaning against로 쓸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로 잡아주시는 게 이 내용의 베이스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동작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사람의 동작에 포인트를 주는 것도 중요해도 그 주변의 상태적인 부분을 놓치지 말자는 거 꼭 확인해 주십시오. 자, 단어에 익숙해지기 이번 케이스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등장하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제일 주의 깊게 점검해야 되는 단어가 being입니다. 자, being이란 단어는 뭐만의 중이란 단어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동작을 취할 때 이 단어가 쓰이긴 하지만 이렇게 상태적으로 사람이 없을 때 나올 때는 being은 답이 되지 않는다. 맞죠?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은 어떻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뒤쪽에 이 언덕, 물 다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공통적인 상태를 취하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시험에서 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boat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전반적으로 중간 사이즈 배를 vesse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vessel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having anchor in a row. 일렬로 닻을 내려서 서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토익에서는 dock이란 단어를 써서 정박돼 있을 때 docked 이렇게 표현해서 in a row라고 해서 일렬로 이 선박이 정박돼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람에 대한 동작의 베이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being이란 단어는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vessel이 having anchored in a row. 일렬로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dock이란 단어도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문제에 대한 내용의 베이스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선 사람이 또 없어요. 사람이 우선 없고, 이렇게 glasses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밥을 먹으려고 준비가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상태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자석이 나오잖아요. 토익은 비즈니스 잉글리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간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개념을 포인트로 잡을 때 여기에 비어 있잖아요. 그럼 empty라든지 vacant 이런 식의 단어를 우리가 체크해내실 수 있고, 여러분 occupy란 단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차지거든요. 차지하는 단어 앞쪽에 on이 붙게 되고 take란 단어 앞쪽에 on이 붙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차지되지 않았다. 즉 누군가가 착석하지 않았거나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개념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우리 해커스 여러분들이 또 토익커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그림 상황을 보시면 자석을 딱 보면서 차지되지 않았구나, unoccupied, untaken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아래쪽에 또 보셨을 때 두 번째는요. covering a floor, laid 돼 있다, placed 돼 있다, situate 돼 있다라고 해서 어떤 것들이 상황에서 뭔가 깔려져 있고 또는 어떤 것들이 놓여져 있고 어떤 것들이 위치돼 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동사들이 좀 쓰여지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문제 풀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뭐가 있다란 단어를 쓸 때 situate, placed, laid 이런 단어도 좀 더 인지하셔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그림에선 어떤 그림에 대한 단어와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 outdoor patio라고 얘기해서 이제 뜰을 얘기하죠. 바깥쪽의 뜰에 is set up for a meal. 파리오에 셋업이 돼 있고 for a meal 뭐 아니면 뭐가 있을까? 다이닝을 위해서 준비돼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에 이렇게 좌석이 밥을 먹기 위해서 준비돼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셔서 전반적으로 파트 1이 이 범주에 자꾸 벗어난 것들이 많았어요. 단어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림이 되게 특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익스프레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케이스여서 이 시험에서 나올 때 파트 1 되게 찝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한번 보시니까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놓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문장을 구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는 시간에 총평이 플러스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요, 오늘, 주거에 관한 내용들, 방금 보셨던 다이닝 테이블이 있는 주거에 관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항구에 관한 단어들이 제법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져서 두 가지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furniture 아실 것 같고요. 당연히 아실 거고, 스툴 있죠. 등받이 없는 의자를 얘기할 때 스툴이라고 얘기합니다. staircase 계단이고요. railing, handrail 계단의 손잡이입니다. 페리오 주로 야외에 앉을 공간의 페리오라고 얘기해서 방금 그림 나왔었죠. 캐빈의 서랍장이고요. tablecloth 식탁보고, 팟은 냄비고, 플랜트는 화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단어 한번 발음해 볼까요? 네, 얘는 유텐슬입니다. 주방 기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자레인지, 전기로 연결되는 냉장고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주방 기기의 숟갈, 젓갈, 국자 정도를 얘기하는 게 유텐슬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아울렛은 콘센트입니다. 파셋은 수도꼭지고요. 코드는 끈이랑 노끌 줄을 얘기하고 윈도우 리치라고 얘기가 들어가는 케이스는 여러분이 아래쪽에 창문 아래쪽에 벽에 붙은 선반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단어는 easel이죠. 받침대입니다. 그림 그릴 때 받침대 역할을 하는 거고요. garbage can이라고 해서 garbage bin이라고 해서 쓰레기통이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주거에 관한 단어들을 점검하실 때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는 건가요?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두 번째 필수 어휘는요. 항해에 관한 단어들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선요. 배가 나와 있고 배에 대해서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배가 정박되어 있고 배가 어떤 상태인지 나타내는 단어들 많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가 있는 공간을 우리는 항구라고 부르잖아요. 사이즈에 따라서 굉장히 항구에 대한 단어들이 다양하긴 한데요. 먼저 위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닭이 있죠. port, pier, harbor, oof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알발음이 제가 세모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R 발음 있으면 울프가 되고요. R 발음 죽여주면 우프처럼 느껴져서 선착장이라는 한글한 단어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stream, 냇가 흐르다는 단어가 돼서 흔들리거나 나붓기란 단어가 되고요. splash는 치는 거고 open sea는 망망대해입니다. anchor, 닻을 내리는 거잖아요. 제가 적었을 때 어디 갔냐? 여기 있습니다. anchored하고 닭이란 단어가 선착장에다가 대는 장면에 나타나는데 anchor, 딱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같이 함께 기억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고 walk through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걷다죠? 어슬렁거리면서 걸어다니는 거 stroll이라고 합니다. 파트 1이 좋아합니다. raw 패들 노를 젓는 거고요. cast 던지는 겁니다. 물가는 edge of the water, 해안가는 shore이 되고요. 그 다음에 offshore가 되면 해안가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tied up은요 정박하답니다. 넥타이 할 때 묶는 거 있죠.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sailing, 항해하다고. 항해하다가 나오면 여러분 바깥쪽을 항해하는지 이쪽으로 들어오는지 뒤에 전치사 꼭 확인하십시오. to라고 되면 목적지가 나오고 from 어디서 오는지 출처가 되기 때문에 이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적지에 대한 개념을 sailing 다음에 나온 전치사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요. into the sea가 옆에 있네요. flowing, 떠있다 보이시죠? coast 해안선이고요. overlook 내려다보는 동사가 나와 있고 come은 잔잔하다. wave 그 다음에 surf는 파도가 되고요. crash는 부딪힐 때 쓸 수 있는 동사가 된다는 거 같이 인지하시고 점검해 주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항해는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해에 대한 단어가 좀 더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파트 1의 그림 문제에 항해가 나오면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이미 인지가 되셨으면 여러분 훨씬 더 수월하게 파트 1을 정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파트 1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파트 3는 여러분 간단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파트 3의 난이도는요. 아래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회사 생활에 대한 지문 6개, 일상생활에 대한 지문은 7개고요. 인용어구 2개 나왔고 차트 그래프 3개 나왔고요. 설명의 대화 2개가 나와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나왔고 오늘은요. 순발력보다 paraphrasing 바로 듣고 간단하게 단어만 체인지가 되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막 꼬아놓고 문제가 되게 어렵고 이런 것들은 좀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토익 LC 김현서입니다. 오늘 5월 29일 토익 총평 저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파트 2, 파트 4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 많은 영어 자료들을 보시기 위해서는 hackers.co.kr 해커스 영어 사이트 들어가시면 더 많은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파트 2 난이도부터 살펴보시면 중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파트 2는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은 파트고, 그리고 1년 내내 좀 난이도가 높게 유지가 된다는 점을 이제 봤을 때,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좀 할만했다라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제가 총평을 하기 전에 해커스 토익 게시판에도 들어가 봤는데 여러분이 파트 2가 이번에는 할만했다라는 분들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랑 비교했을 때 할 수 있다 중으로 잡아봤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번 시험에서의 패턴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 ETS에서 물론 새로운 유형을 개발을 좀 할 때도 있지만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번 파트 2도 모두 다 기존에 나왔던 패턴들을 반복하는 걸 보여왔어요. 자, 그래서 패턴들 몇 개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크게 표현하는 거 예문 같이 보실까요? Will Jefferson be able to attend the meeting on Thursday? 자, Jefferson 씨가 목요일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나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참석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딱 자연스럽고 예측이 딱 되고 쉬운 거에 해당이 될 텐데 제퍼슨을 그대로 받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퍼슨을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퍼슨을 포괄할 수 있는 다른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All employees라고, 모든 직원들이라고 하면 제퍼슨이 포괄이 되는 거죠. 모든 직원들이 와야 한다는 걸 통해서 그래서 제퍼슨도 온다라는 거를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크게 받아서 표현함으로써 이렇게 우회적으로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계속해서 또 크게 표현하는 것도 보시면은 어떤 방이 best for the seminar, 제일 세미나에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또 이것도 직접적으로 뭐 어떤 방이 제일 좋다라고 하면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파트 2는 뭐 쉬운 답변도 내고 어려운 답변도 내고 섞어가면서 내니까 지금 여기서는 all team members are asked to attend. 모든 직원들이 오도록 요청을 받았다라는 거는 즉 모든 직원들을 포괄할 수 있는 큰 방이라는 거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여기에서도 또 모든 직원들 이런 식으로 크게 받아서 표현을 했다. 근데 이런 패턴이 이번 시험에 뭐 처음 등장을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하나의 패턴적으로 이렇게 더 크게 받아서 포괄을 해서 나타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거 하나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패턴도 살펴볼까요? 이거는 덩어리 표현인데 LC는 정말 빠르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내가 한 번에 해석할 수 있는 덩어리 표현들을 많이 알아두면은 해석을 빠르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자, 지금 요거 보도록 할게요. 우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주로 시작을 하는 질문들이 좀 많단 말이죠. 우리 몇 개 좀 살펴볼까요? 자, 먼저 would you like to? like to가 나오게 되면 너 이거를 하고 싶냐? would you mind? mind가 동사로는 꺼리다. 이거 하는 거 꺼리세요? 좀 공손하게 요청을 하는 표현. 다음에 would you want me to? 하게 되면 내가 하기를 원하냐. 그래서 이런 애들도 덩어리로 다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근데 would you 다음에 이런 뭐 like, mind, want가 아니라 그냥 다른 동사가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손하게 요청하는 표현, would you 동사, could you 동사 알아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could you 동사는 좀 더 익숙하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근데 would you 동사도 같이 알아줘야 되는 거 같이 잘 해주시고, 그래서 would you 동사 바로 공손하게 요청하는 거다 연결을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B가 나오면은 좀 와닿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일반 동사 들어가면은 동사 해석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would you send라고 했을 때는 보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또 바로 될 것 같은데, 비동사가 좀 와닿지 않긴 하지만 이렇게 덩어리에도 수거 표현이죠. 기꺼이 뭐뭐하다, 기꺼이 써줄 수 있나요?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사실 질문 해석만 잘 되면 보기랑 연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고, 자,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다음은 이거는 저희 수업에서도 항상 하는 표현인데요. how 어쩌고 go 하게 되면 이 go가 가다, 뭐 come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자리에 뭐 coming along 이렇게 해가지고 go, going, coming along 이렇게 해서 저희 수업 시간에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냐. go와 come이 가다 오다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진행하다의 뜻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요거 예문을 하나 외워놓으세요, 여러분. How did the interview go?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 그럼 여기 자리에다가 뭐 세미나 넣고 싶으면 How did the seminar go? 컨퍼런스도 넣을 수 있고 워크숍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면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들은 하나 외워놓으면 단어만 바꿔가면서 계속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다. It was great 라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답을 하는 거였고, 자,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패턴 3은 전제 깨뜨리기.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How can you get into the room? 어떻게 방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 방에 뭔가 이제 뭐 열쇠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뭘 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제를 깨뜨리면서 이런 일이라 우린 키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냥 열려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들었을 때 딱 예측이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답변, 그런 애들도 내지만 그거 말고도 대화가 통하냐 안 통하냐, 그거로 항상 기준을 삼아주시면 돼요. 저희 수업에서도 이걸 강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트 2는 다른 파트랑은 약간 다른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파트에 비해서 훨씬 이 우회적, 간접적 답변의 비중이 월등히 높죠. 거의 뭐 8, 9개까지도 막 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막 약간 돌려서 말하는 답이 많은 파트는 파트 2가 유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파트 2에서 이런 판단, 사고를 할 때 좀 더 이렇게 답이 될 수 있는 애들을 넓혀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또 보시면은 역시 더 이제 있는데요. There are many boats that are available now. 지금 사용 가능한 보트들이 많다. 그랬을 때 우리 배 필요 없어. 우리 그냥 수영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은 지금 배 타자는 의도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거를 깨뜨려 버리고 우리 딴 거 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말한 거 필요 없다. 이런 패턴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또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 캔슬 됐다고 하는 거. 자, 지금 뭐 캔슬 되었다, 뭐 딜레이 되었다, 아예 이게 뭐 없는 거. 이런 막 약간 허무감을 주는 패턴들 있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 패턴이라는 거. 그래서 파트 2에서 또 우회적 간접적 답변이 한두 번 나오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매번 시험마다. 그래서 이런 패턴적으로 파트 2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 2가 그 청취력을 굉장히 요구하잖아요. 뭐 맥락 앞뒤 맥락 문장이 없고 그리고 또 빠르게 막 슉 지나가는 거 그리고 고사장 울리는 데서 들으면 진짜 헬이잖아요. 파트 2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스피커 좋은데 잘 신청을 하시라고 그런 것도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청취력을 또 많이 필요로 하는 면도 있지만 이렇게 패턴을 좀 잘 내는 것들을 같이 숙지를 해놓으면은 청취력과 함께 이런 거에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거를 잘 봐주셔야 되겠고. 자, 계속해서 보실게요. 이번엔 돌려 말하기인데요. What do you want to do at the holiday party라고 했을 때 휴일 파티에서 뭘 하고 싶냐? 그럼 뭘 하고 싶다고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어제 새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 휴일 파티를 못 가라는 거를 약간 돌려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파트 2 하실 때 물론 이렇게 듣는데 급급하긴 하죠. 이게 특히 해석이 좀 원활하게 안 되시는 분들은 해석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을 해야 돼서 이렇게 살짝 이걸 표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여유까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석을 좀 원활하게 하는 연습하시면서 그래서 못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한 다리까지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다음 또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걸 보시면 Have you sent the contract to Mr. Larson's office? 계약서를 여기로 보냈나요? 라고 했을 때 he has two locations. 두 군데 장소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헷갈렸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을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우회적으로 이렇게 나타냈구나. 그리고 또 더 어색한 보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잘 소거를 해가면서 걸러줬다면 충분히 괜찮았다. 그리고 제가 수업 때 보면 실전반은 OMR 카드를 나눠드리는데 문제를 풀고 OMR에 바로 마킹을 하는 학생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점자들도 OMR 바로 마킹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 문제집 풀고 마킹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이렇게 소거를 잘 해가면서 또 하는 게 중요한 파트니까요. 기억을 해주시고.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 How about offering a discount on the tickets? 티켓들을 할인해주는 거 어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을 때 That is the most popular show now. 그게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쇼다. 즉, 나는 그거를 반대한다. 너의 제안에 반대한다는 걸 살짝 우회적으로 나타냈던 거였고. 자, 다음은 선택 의문문인데요. 이것도 저희 수업에서 항상 하는 패턴이에요. 지금 이렇게 7 or 8의 선택을 물어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원래 사운드 오답이 파트 2에 있잖아요. 질문 단어에 나온 거를 괜히 헷갈리라고 막 오답에서 나오는 사운드 오답이 파트 2에는 있는데 하지만 선택 의문문은 이거의 예외다. 왜?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답에 해당이 되잖아요. 7을 7이라고 그냥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 오답의 예외로 선택 의문문에서는 이걸 이제 반복해서 잘 된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거 이제 볼게요. 직접 보여주겠다 패턴인데요. Where can I find a charger? 충전기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내가 보여주겠다. 혹은 뭐 I will guide you. 내가 뭐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혹은 I will walk you. 네, 데려다 주겠다. 내가 걸어서 같이 가자.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패턴도 많이 보이는 패턴이다. 우리 뭐 문제지에서도 나온 패턴이고 그래서 이것도 뭐 직접 보여주겠다. 같이 가자. 이런 패턴 하나 또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죠. 계속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25문제 중에서도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자, 같이 또 보실게요. 다른 사람 출처로 떠넘기기는 굉장한 빈출인데요. 같이 볼게요. Can I leave my car without a parking permit? 주차증 없이 놔둘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다른 애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혹은 뭐 다른 출처, 뭐 인터넷 찾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는 I connect with the receptionist. 접수원과 connect, 연결을 해주겠다 라고 얘한테 떠넘겨 버리는 이런 패턴이었어요. 워낙 뭐 유명한 패턴이고. 자, 그래서 이제 파트 2를 우리 다 이제 해봤고요. 오늘의 파트 2만큼은 이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게시판에서도 그렇고, 이게 또 수업에서도 시험 끝나고 이제 오셔서 파트 2 막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런 우리 학생분들은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는 이렇게 평이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 다른 시험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열심히 해주자.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제는 우리 파트 4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약간 어려웠다 였어요. 이게 왜 어렵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업장소 문제들이 좀 아리송한 애들이 좀 있었는데 직업장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30문제 파트 4 중에서 무려 9개에서 10개, 3분의 1 가까이가 그 직업장소 문제, 그러니까 뭐 스피커가 누구냐, 리스너가 누구냐 해서 이게 직업들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걸 다 이제 포함해서 거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데 물론 직업장소 문제라고 해서 다 어려운 건 아니죠. 이렇게 쉽게 그대로 막 읽어주고 막 직관적으로 딱 말을 해줄 때도 많기는 한데 근데 그런 애들도 내지만 또 막 헷갈리게 그러니까 막 장소도 비슷비슷해, 막 직업도 비슷비슷해, 막 이러면은 여러분이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차지를 했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거기서 이제 올라갔고요. 근데 뭐 시각 자료랑 의도 파악이 원래 또 어려울 수 있는 유형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았어요. 특히 의도 파악 같은 경우는 그 문장의 앞에 상황을 막 빨리 말해버린다거나 뭐 호주 성우가 말을 굉장히 거기서 빨리 해버리고 그러면 그 놓친 학생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뭐 그렇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직업장소 문제 좀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빌딩 매니지먼트 오피스에서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뭐 어떤 공사하니까 뭐 시끄러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는 property manager, 그러니까 프로퍼티가 뭐 건물, 부동산 이런 자산 관리사, 건물 관리해주는 사람 해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퍼티 매니저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 생소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막힐 수가 있었고, 근데 요거는 우리 그 해커스 문제집에서도 많이 나왔던 단어였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이 또 나왔어요. 뭐 새로운 초콜릿을 먹어보러 뭐 왔다. 우리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원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받을 것이냐. 그리고 그 약간 어려운 애들은 얘를 포커스 그룹을 말을 해주질 않아요. 포커스 그룹이라고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상황을 잘 들어야 연결이 될 수 있는 애들이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유추를 해줬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포커스 그룹이 뭐냐, 이렇게 포커스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서베이를 할 때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할 순 없으니까 뽑아가지고 그 이렇게 표본 집단을 말을 하는 거다. 요거 알아주시고 마케팅에서 이 시장 조사할 때 나오는 단어 알아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 또 뭐 artists painted mural, mural은 벽화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기에서 뭐 페인터도 있고 스culptor, 조각가도 있고 뭐 이러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일부러 좀 헷갈리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문제 푸는 애들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변별력을 주려고. 그래서 이제 보기에는 뭐 페인터도 막 넣어놓고 막 비슷한 헷갈리는 애들 넣어놨지만 요런 일에 이제 그 힌트들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힌트가 뭐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줬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에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들은 정말 그 단어를 딱 하나만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페인티드를 안 주고 뮤럴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정말 집중을 하고 푸셔야 되겠고, 순간 지나가는 애들의
아주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또 거의 다 해가고 있고요. 다음 걸 또 보시면은 이거는 일단 요 단어 자체가 좀 그 생소했을 수가 있어요. 문제지에서 그렇게 막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었거든요. Civil Engineer, 토목 기술자. 토목이 뭐야? 한국어로도 뭔가 어려운데요. 토목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땅이나 하천 같은 데를 개발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땅이나 뭐 건물 같은 거 이런 데를 개발을 하는 사람, civil engineer. 그리고 civil은 이렇게 뭐 땅이나 하천 같은 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쓰는 데잖아, 시민들이. 그래서 이렇게 civil이 들어간 거고요. 이런 토목 기술자, 이 단어를 일단 또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지문에서는 뭐 버려진 땅을 뭐 개발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뭐 주민들의 의견을 뭐 듣고 뭐 요런 것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었다. 근데 문제지에서 그렇게 뭐 자주 나오는 이런 단어나 소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난이도를 좀 이렇게 높다고 느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토익의 특성은 제가 이제 봤을 때 그 내는 소재들을 물론 많이 또 활용을 하는 시험인데 약간씩 이렇게 새로운 소재를 막 덧붙인단 말이죠. 근데 한 번 이제 나왔다 그러면 계속 얘를 이렇게 이제 내는 소재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보이는 이런 단어나 소재들은 잘 여러분이 이런 총평 강의 같은 걸 통해서 정리를 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보실까요? 단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무원인데 공무원 단어가 빈출이에요. 그러니까 토익에서 정말 진지한 정치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냥 우리 뭐 로컬 프로젝트라든지 우리 시, 지역 정부에서 뭐 어떤 사업을 해요. 이런 건 또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공무원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City official, 시 공무원, 그리고 public official, civil public servant, government official 모두 다 공무원을 의미를 하는 거고 공무원 단어가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 거는 representative인데요. representative는 어떤 거를 대표한다 해서 대표자 대리인의 뜻도 되고 그냥 일반 직원의 뜻도 된다는 거. 그래서 앞에 만약에 sales가 붙어 있다 그러면 sales representative, 판매 직원의 의미가 되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invite인데요. invite는 초대하다잖아요. 근데 invite 목적어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요청하다의 뜻이고 그래서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뜻으로만 알고 있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들을 또 따로 정리를 해서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 다음 거는 또 endorse. 이거 우리 또 토익 책에서 많이 나오는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를 말을 해서 그래서 이제 광고하다의 뜻도 되는 거고요. 광고도 돈 받고 하는 거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를 말을 하니까요. 점수 잡는 hackers.